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코성형 관심 가지고 상담 받으러 오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 중에 이 콧대와 코끝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수술은 부담스러워서 이 콧볼만 살짝 줄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이 코성형을 하고 나서 이 코가 뭔가 2% 부족해 보인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그 원인이 이 콧볼과 콧구멍 모양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콧볼 수술과 콧구멍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석 원장입니다. 각 수술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보면요. 콧볼의 폭을 줄여주는 수술이 콧볼 축소가 되겠고요. 절개 위치에 따라서 내측 절개나 외측 절개, 그리고 절개를 하지 않은 비절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콧볼 축소를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콧볼의 이 폭을 줄여주는 수술, 이 콧볼의 폭을 줄여주는 수술이 콧볼 축소고요. 절개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콧구멍 여기 안쪽으로 여기를 절개를 하는 거는 이제 내측 절개 방식이 되겠고요. 이 바깥쪽으로 이 부분을 절개를 하는 것은 외측 절개 방식. 절개를 하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실을 넣어서 묶어주는 방식이 비절개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여기 내측 절개 방식이고요. 절개 흔적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식이 되겠고요. 축소하는 형태가 콧구멍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러워서 저 같은 경우는 내측 절개 방식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외측 절개 방식은 절개 흔적이 좀 더 눈에 잘 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비절개 방식, 실로 안쪽으로 묶어주는 방식은 이제 간단하기는 하지만 재발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 방식은 좀 드물게 사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콧볼 두께 축소가 있습니다. 콧볼 두께 축소는 이 콧볼의 이 두꺼운 이 폭을 줄여주는 수술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절개 위치에 따라서 외측 절개와 내측 절개가 있습니다. 외측 절개는 이 콧볼의 이 표면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요. 여기서 피부를 제거하고 봉합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내측 절개는 절개가 이 콧구멍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피부를 제거해주고 봉합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콧볼 올림 수술이 있습니다. 콧볼 올림 수술은 이 콧볼이 밑으로 많이 처져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콧볼 자체의 위치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절개는요, 보통 여기 아랫부분에 요 부분을 이제 절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를 위로 올려주고 봉합을 하거나 아니면 콧볼 안쪽으로 실로 묶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처진 콧볼을 올려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콧볼 처짐 교정이 있습니다. 콧볼 처짐은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래쪽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 비주보다 조금 더 2mm 정도 위쪽에 있어야지 정상인데요. 비주가 안으로 꺼져 있고 콧볼이 이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제거해서 올려주는 수술이 콧볼 처짐 교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콧구멍 수술들이 있는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콧구멍이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너무 들려 보이고 코가 안 예뻐 보이기 때문에요. 이 콧구멍을 이렇게 안 보이게 좀 더 내려주는 수술들이 있죠. 일명 비공 내리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콧구멍의 이 지붕에다가 이 안쪽으로 연골을 이식해서 내려주는 방식이 있고요. 연골이 아니라 피부와 연골을 함께 복합 이식으로 내려주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보통 이 연골은 귀 앞쪽이나 뒤쪽에서 채취하게 되고요. 연골만 채취해서 여기다가 막아주기도 하고 피부를 함께 연골에 붙여서 여기다가 이식을 해서 막아주기도 합니다. 연골만 이식하게 되면 이제 콧구멍 연골 이식 방식이 되는 거고요. 피부랑 같이 붙여서 연골과 피부를 같이 붙여서 이식을 하게 되면 피부 연골 복합 이식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코끝에 코끝 연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연골 자체를 내려주기도 하죠. 이런 수술법은 코끝 연골 연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효과나 목적은 다 동일하고요. 콧구멍을 좀 더 안 보이게 가려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콧볼 수술들은요, 국소 마취 또는 이제 수면 마취로 진행됩니다. 이 국소 마취라 그러면 마취할 때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수면 마취 경우는 뭐 수술 중 통증을 느끼지 못하시겠죠. 콧볼 수술의 수술 후 통증은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콧볼 축소는요, 붓기도 거의 없고요. 이 테이프도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뭐 5일 정도 여기 밑에 실밥만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콧볼이나 이 콧구멍 수술들은 이 대개 뭐 코 밑 주름선이나 코 안쪽을 절개해서 수술하기 때문에요, 흔적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콧볼이나 이 콧구멍 수술로 이 콧대의 높이라든가 뭐 코끝의 높이 형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 코 수술에 이 따로 진행하시는 경우에 이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전 수술 부위는 모양 변화가 없으니까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코 성형은 전문의 선생님과 잘 상담해서 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코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얼굴 전체가 예뻐 보이도록 조화롭고 균형 잡힌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예쁜 코 성형을 위해서 함께하면 좋은 이 콧볼이나 콧구멍 수술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주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